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요 며칠 제가 충주에서 굿이 좀 있어서 충주에서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일 만에 벌써 꽃이 다 지고 사과 열매가 알알이 맺혔어요. 이 사과꽃이 지고 20일 만에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엄지하고 비교해서 지금 사과 열매가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엄지 손톱만하게 커졌습니다. 이게 사과 열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가을이 되면 이제 맛있는 사과가 되겠죠. 이 굿땅에서 키우는 소를 치면은 집게인데 저건 개가 색깔이 얼룩이 무늬가 나왔네요. 이렇듯 이 자연은 생명이 순환하는 거예요. 생명이 순환하는 거. 사람은 또 태어나면은 죽게 돼 있고 모든 생물은 나면은 죽게 돼 있고 삶과 죽음이 계속 교차를 하는 거예요. 이 사과는 저쪽 거보다 조금 더 커져 있네요. 벌써 색깔도 이렇게 사과 색깔이 붉은스름하게 하게 나고 있네요. 벌써 보이시나요? 저쪽 꽃보다 여기가 조금 빨리 자랐나 봐요. 빨리 자랐나, 이렇게 빨리 자랐나. 사과꽃이. 여기는 사과꽃이 이제 늦게 더 피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늦게 피는 꽃도 있네. 늦게 피는 꽃도.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빨리 꽃이 떨어진 데는 열매가 지금 벌써 맺어서 색깔도 뽀글스름하게 올라오고, 제법 알이 커진 것도 있고 이렇게 벌써 알이 많이 커졌네요. 알이 제법 굵게 됐죠. 알이 제법 굵게 커졌죠.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상경에 보면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공수래 공수가요. 인간 100년 살지라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지하면 몇 년이나 살았다고 말을 할 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건 또 이제 복숭아 나무네. 복숭아. 복숭아도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죠. 이제는 막 알이 열매가 맺어서 복숭아도 달려있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어차피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죽은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죽은 조상님네가 지옥이 있을까, 저는 극락이 있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사람만 갈까요? 개도 갈까요? 호랑이도 갈까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 강아지가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제가 전생 태형도 잘해요. 그 레드선 하는 거 그거 제가 잘하는데 전생 태형을 시켜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전생에 다 부잣집 외동딸이고 다 부잣집 아들이고 어느 알 수 없는 나라의 공주고 전생에 살으셨더라고요. 뭐 전생에 내가 개였다고 나오는 사람, 전생에 내가 바퀴벌레였다고 하는 사람, 전생에 내가 지옥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 육도윤회를 말할 경우에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을 말하는 건데 그 전생에 내가 축생으로 있었다, 전생에 내가 악귀로 있었다, 전생에 내가 수라로 세계에 있었다, 전생에 내가 천상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혹시 전생이 궁금하신 분도 저에게 오시면 제가 전생 체험해드립니다. 그런데 육도윤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무속인들도 전생을 믿으시는 분도 많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세계를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무속인들이 지식이 모질라서 막말로 무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속인이라는 삶에 있어서는 그 육도윤회라는 의미를 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것이 무속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천상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을 단 한마디도 몰라도 내가 무속인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질적으로 내가 몸으로 느끼고 무속인으로 살면서 체험하는 부분은 이 멍멍이는 저 숨겨놓은 뼈다귀를 하나 들고 먹고 있네요. 무슨 뼈다귀인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짐승들은 멍멍이들은 이렇게 감춰놓고 먹는 습성이 있거든요. 저 지 먹이라고 제가 뺏어갈까봐 또 들고 도망가네요. 들고 도망가서 얼마나 묵은 뼈인지 허옇게 다 변한 뼈를 저렇게 씹어먹고 있어요. 과연 이 멍멍이가 저렇게 뼈다귀를 먹는 걸 가지고 뼈다귀를 숨겨놓고 혼자서 먹고 내가 뺏어 먹을까 하면 내가 먹지도 난 뭐 저도 먹지도 않는 뼈겠지만 저거 지금 땅에다 묻어놔서 다 골아가지고 사궈서 얼마나 오래된 뼈인지도 모르는 저 뼈를 저렇게 먹는데 이 뼈를 먹더니 멍멍이가 무슨 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돼지뼈인지 사람뼈는 아니겠죠. 뭐 개뼈인지 저렇게 먹는 멍멍이가 과연 저 멍멍이는 죽어서 지옥을 갈까요? 여기도 또 뼈다귀 하나 놓여있네. 여기 이게 아마 돼지뼈 같죠? 돼지뼈니까 저렇게 굴러다니겠죠. 또 주변 굿땅 주변이기 때문에. 근데 저 멍멍이가 저렇게 감춰놓은 뼈다귀를 주워 먹고 살던 멍멍이가 과연 지옥을 갈까요? 극락을 갈까요? 아니면은 악귀 세계 갈까요? 수라 세계를 갈까요? 아니면 저 멍멍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까요? 우리 무속인들이 직접 내가 무속인이 돼서 직접 겪는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막연한 불교관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도교적인 세계관, 이 종교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의 틀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세계를 자기는 봤다. 명부시황을 자기는 체험을 해봤다. 자기는 저 하늘의 옥황상제를 만나봤다. 자기는 저 구천억 원내성보 천잔의 존재를 느껴봤다. 자기는 산신이라는 양반을 몸으로 느낀다. 아니 이게 저 아랫지방에서는 산왕 대신을 찾아가면서 백일기도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시조할아버지 찾아서 내림꽃 하면은 시조묘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 신라시대 왕족의 무덤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절을 하고 기도를 시키고 내리꽃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점을 봐야지. 그저 선생님 신당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6개월이고 10년을 그렇게 거기서 있다가 내리꽃을 받는다니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무당은 타고나면서 무당인 거예요. 무당은 타고나면서. 물론 그 선택을 내가 1살 때 할 거냐 10살 때 할 거냐 20살 때 할 거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1살 때 하는 사람도 10살 때 하는 사람도 20살 때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말문이 열리니까 하는 거야. 말문이 열려서 지금 내가 어느 순간에 마주 앉은 사람한테 주절주절 점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무당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사람이 10년을 조상 공부 신공부 한다고 그게 무당이 되냐고요. 무당이 된 다음에 내가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격식,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우리가 작은 고사치성 10만원 100만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음식을 어떻게 차리고 그것조차 모르고 한다면은 내가 할 때 늘상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격식 의식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무당이 실질적으로 굿이라는 걸 할 때 많은 무속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과일을 어떻게 고이고 떡을 어떻게 놓이고 홍동백서 과포에 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도 그거는 잘 몰라도 돼요.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거야.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 무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점을 보는 거는 무당 되기 전부터 점을 본다니까. 점을 보는데 진짜 무당이 돼서 내가 그 집 조상을 풀어내는 거는 달라요. 점을 보는 것과 그 조상을 풀어내는 거 다르다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무당으로서의 능력의 차이점이 판가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점을 볼 때 막연히 너희 집에 이런 조상이 있구나 이런 조상이 있구나 아니면 점을 보는 과정에서 그런 조상이 실려서 녹두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하고 굿석에서 그 집 조상이 와서 굿상을 차려놓는 가운데 그 집 조상이 와서 굿을 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최소한 5년 10년 살아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로 뼈저리게 이해를 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조상이 실려서 그 굿을 풀어가는 것 자체는 굿을 많이 해봐야 돼. 굿속에서 많이 직접 그 조상을 내가 몸에 실어서 풀어보고 해야지. 조상을 실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조상을 느낄 수는 있어. 느낄 수 있는 거하고 그 조상을 몸에 실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나요. 또 조상을 몸에 실어서 그 조상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조상이 그 집의 미래에 대해서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말로 고도의 훈련과 타고난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거는 무당이 같은 무당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경험으로 해야 돼요. 경험과 공부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경험은 내가 직접 굿판에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 점을 보면서 내가 굿판에 참여해서 내가 굿에서 그 조상을 놀아보면서 이건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공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공부로 될 수 있으면 이 대한민국에 무당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내림굿을 받으면은 내 집에서 내 신당에서 점을 봐야지. 내 집에서 내 신당에서 점을 봐야지. 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1년 2년 10년 세월을 거기서 공부한다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출고할 때부터 불량이면은 고쳐도 불량해요. 처음부터 무당은 타고나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그분들에게 당신은 처음부터 무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시작하신 분은 이미 내림굿을 받아서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하고 한 다음에 점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점은 오늘 내림굿을 받고 내일부터 점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점은 내림굿을 받기 이전부터 점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내림굿이나 가리굿을 받는 이유는 정말로 점을 남들보다 더 잘 보기 위해서 100점짜리 점을 보는 상태에서 2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 점을 보기 위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지 10만 점짜리, 100만 점짜리 점을 보기 위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지 점을 보기 위해서 신엄마, 신아버지 신당에서 거기서 100일 기도하고 공부하고 10년을 거기서 신공부한다고 매달려 있고 이런다고 이거 점 잘 보는 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충주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넋두리처럼 하소연처럼 하는 것 같지만 무당은 평생 상문을 끼고 사는 사람이고 평생 돌아가신 조상님을 내 조상이건 남의 조상이고 돌아가신 조상님을 풀어주고 사는 존재인데 오늘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굿땅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오색천걸은 여기를 과연 선왕이라 할까. 이게 이 선왕이 여기 와서 저 오색을 막 찢어대고 고를 풀어야 된다고 선왕이 풀릴까요?
많은 부분들 제가 겪고 경험하고 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공유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또 다른 내용의 강의를 또 하면서 어떤 사람을 또 제가 지목을 할 수도 있고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와 시끄럽게 굴던 한 친구가 드디어 저에게 고소장이라는 걸 보내왔나 봐요. 경찰서에서 조사 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시끄러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나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거 필요 없다, 그냥 제대로 된 강의를 해줘라,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서 대처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궁금하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경과보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 진행 과정을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이 달리는 비중이 공유를 해서 같이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하시고 재밌어 하실 것 같으면은 제가 공유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지저분한 싸움은 너 혼자 해라,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당신이 해주는 이 강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고 더 듣고 싶고, 당신이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좀 한번 들어볼 만하니까 그 말이나 좀 더 씹으려라. 괜히 개싸움 하는데 여기 영상에 지면 널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나 그것까지 참견해서 볼 시간 없다. 이러시는 분들, 저는 사실은 그런 분이 더 많기를 바래요. 저도 이 무속판이 개싸움으로 변해서 지저분하게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제 속심정을 여러분과 공유도 하고 싶고, 또 이런 실상을 좀 알아서 전 국민이 좀 알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 가지 넋두리 삼아 잠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같이 보고 싶다, 나도 같이 궁금하다 하는 댓글이 있으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 싸움은 니들끼리 해라 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간히 제가 소식은 전할게요. 일정 끝내고 또 인천으로 돌아가면은 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렇게 지방에 신딸들을 한 명씩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신딸들이 또 제법 또 일들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와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신당에 지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돌아갔다가 또 지방 갔다 또 내려갔다 또 지방 갔다, 요즘은 아주 제가 길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